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요즘에 삼성전자에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힘드실 텐데, 저는 버티면 좋은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을 갖고 지금 견디면서 투자를 하고 계실 텐데, 제가 확신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이미 충분한 자본력과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죠. 특히 D램은 사실상 치킨 게임이 끝나고 이미 빅3 체제로 굳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많은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했었지만 지금 살아남은 기업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세 기업이고요. 이 3사가 전체 D램 시장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정말 만에 하나 치킨 게임이 또다시 벌어진다고 해도 이미 삼성전자는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1위로 살아남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같은 메모리 반도체인 낸드 플래시도 마찬가지죠. 상황이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D램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은 업체들이 경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독보적인 1위를 하고 있죠. 뭐 낸드에서 앞으로 치킨 게임이 벌어진다 이런 예상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치킨 게임이 벌어진다고 해도 삼성전자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돈도 제일 많고요. 기업 규모도 제일 크고요. 기술력도 가장 뛰어납니다. 그 어떤 기업과 붙어도 1위로 살아남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렇게 D램과 낸드 플래시 모두 거의 모든 면에서 경쟁사 대비 경쟁력이 뛰어납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대가 오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는 전망이 어둡다. 자, 과연 그럴까요? 메모리 반도체의 역할이 비메모리 반도체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뛰어날수록 메모리 반도체의 저장 공간과 처리 속도도 뛰어나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인텔과 AMD에서 CPU 성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다고 해서 삼성전자 D램이 없어졌나요? 오히려 용량도 커지고 속도도 훨씬 빨라졌습니다. 심지어 어느 순간부터는 CPU와 램 간의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CPU 자체에 메모리 컨트롤러를 내장하기 시작했죠. 자, 이렇게 태생 자체가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의 중요성이 커질수록 메모리 반도체도 같이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수익성이나 시장 규모에서 비메모리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서 더 높을 뿐인 거지, 메모리 반도체도 비메모리 반도체를 따라서 꾸준히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비메모리와 메모리는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메모리 반도체의 전망은 매우 밝다고 할 수 있고요.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 메모리 반도체 시대도 계속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두 번째로 언급하고 싶은 게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거든요. 새로운 먹거리인 비메모리 반도체에 드디어 삼성전자가 본격적인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메모리 반도체와 스마트폰의 의존도가 높았지만 향후 10년 후에는 아마도 비메모리 반도체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할 겁니다. 비메모리 반도체에 향후 10년 동안 171조를 투자한다고 했는데 뭐 단순히 투자만 많이 하고 지금은 뭐 별 볼 일 없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잘하는 분야도 있고 못하는 분야도 있지만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파운드리 분야를 보면 이미 현재도 세계 2위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 파운드리 분야가 전망이 굉장히 밝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30년까지는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해서 세계 1위로 끌어올리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천문학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40년 동안 독보적인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대만의 TSMC라는 기업이 있는데 얘네들은 삼성전자와는 달리 오로지 파운드리 한 분야에만 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화력을 여기에 집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사실 불리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냉정하게 봤을 때는 거의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 정도 수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TSMC와 정면 대결을 선언을 했죠. 정말 삼성전자의 깡따구만큼은 우리가 좀 알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점유율에서는 뭐 거의 3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굉장히 많이 밀리지만 기술력 하나만큼은 거의 동등한 수준에 지금 올라와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미래가 그렇게 어둡지는 않습니다. 일단 파운드리는 뭐 쉽게 말하면 반도체를 제조해주는 사업을 얘기하는데요. 파운드리 시설이 지금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10년 후 반도체 파이는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커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그 시점이 되면 삼성전자 제2의 전성기가 시작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반도체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스마트폰과 가전, 디스플레이, 하만, 5G, 이미지 센서, 모바일 AP, 뭐 기타 등등 반도체 외에도 이미 경쟁력이 뛰어난 분야가 정말 많습니다. 만약에 반도체 실적이 저조하게 나온다고 해도 이렇게 실적을 뒷받침해주는 든든한 분야가 많기 때문에 적어도 주가가 터무니없이 폭락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이건 심리적으로 큰 안정감을 주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삼성전자 최대 강점은 R&D에 돈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근 10년간 R&D 지출 규모를 보면 삼성전자는 세계 1위에서 5위권을 정말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최고의 자리에 올라와 있는 기업이 노력도 가장 많이 한다면 그 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또 미래는 어떤 분야가 유망할까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온다고 하는데 그 시대에는 어떤 분야가 돈을 쓸어 담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저는 반도체가 그 중심에 있다고 봅니다. 삼성전자가 요즘 몇 개월째 정말 처참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 저도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좀 실망스럽고 때로는 뭐 짜증도 나는 것이 사실이지만 조금만 길게 본다면 사실 딱히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주가라는 것은 원래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이고 원래 주식 자체가 변동성이 큰 상품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흔들리면 그 어떤 종목에 투자해도 성공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어떤 종목이든지 어려운 시기는 있게 마련이고요. 항상 남의 떡이 커 보이는 법입니다. 전망이 이렇게나 밝은 기업이라면 분명히 삼성전자도 언젠가는 크게 떡상할 날이 저는 올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